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한 날인데요.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또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던, 그리고 장중 내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모습이 연속되었던 그런 만기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뿐만 아니라 1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약간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그간 중국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과 대만 등등으로 머니무브가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또 제로 코로나 완화가 정책으로 좀 나오다 보니 그러한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또 중국 시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 최근 굉장히 연속적인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의 상당 부분 부담으로 좀 작용한 가운데, 오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게 좀 마감이 되었죠. 사실 장중에 항생 지수가 어제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3.3%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또 되돌리면서 3.3% 반등을 하며 마감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오히려 밀리고 반등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남는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그리고 FOMC 일정이라든지 등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국내 증시만의 고질병이죠. 연말 대주주 요건에 의한 개인들의 차익 매도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회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래요. 12월 초까지 혹은 중순까지 시장이 좀 안 좋다가 연말에 약간의 산타랠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기대보다도 연말 연초,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연초에 오히려 신년 랠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는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딱 저도 지난주부터 매매 빈도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일단은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전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식 창 앞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괜히 안 들어가면 또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나고, 지금 매매를 안 하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쉬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고, 차라리 지금 쉬면은 손실을 안 볼 수 있고, 그 손실을 안 보면 기회에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보면서 차라리 이 시점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같이 종목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테마의 순환, 그다음에 수급 동향, 그리고 향후 일정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체크를 하지만은 그걸 다 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 공부 내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테마에 대한 지식과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런 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국내 증시 박스권 이탈의 기로에서 여전히 보수적 관점 속 조금만 더 기다림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핵심만 딱 적어 놨네요. 오늘 보면은
양 시장 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여기 보면 항생지수가 3.38%, 어제는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분을 다 돌렸다 정도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간밤 미 증시를 보면은 뭐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국내 시장도 어제 미국 시장 정도 빠진 흐름이라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차트를 돌려보시면 거의 코스닥 차트와 동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가 반등을 했다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게 되면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은 우려감이 시장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좀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다라고 하면 그냥 시원하게 밀었다가 시원하게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 좋은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지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나는데 고객 예탁금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올해 10월 달까지 10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52조 대에서 뭐 10월 낙폭을 맞이하고 나서 50조가 깨졌고 지금은 46조 대까지 떨어졌는데 고객 예탁금 감소가 신용 잔고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에 맞춰서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쭉 밀려 내려오다가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좀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오후에도 중국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끝난 모습이 있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국내 대표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LG, 삼성, LG화학, 2차전지 섹터가 특히 안 좋았는데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10월 달까지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면 지금은 긴축의 우려감보다는 뭐 긴축은 뭐 계속 하겠지라는 건데 긴축의 정도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강도가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혹은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죠. 사실 소비재에 들어가고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 즉 전기차 또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약세를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1분기에 이 방향성을 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어제 미 증시도 소폭 하락한 가운데 여전히 미국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힘이 없는 모습 속에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은 예상되었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을 거의 7%까지 밀어버리는 등 대형주 및 전통적인 섹터의 종목군들은 일부 변압기를 제외하면 거의 전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기일 수급이 좋지 못하게 마감이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초까지 시장의 하락은 누가 봐도 긴축 우려감이 가장 컸죠.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을 짓눌렀다면 지금은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5%가 넘을 미국의 장기 기준금리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하락의 이유가 긴축 우려감에서 경기 침체 현실화로 옮겨가면서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본격적인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에 접어들기 때문에 내구재 쪽은 좋을 수가 없고요. 경기 민감 섹터 또한 좋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우려감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등 섹터의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하시면 이러한 섹터는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이 투자를 10조를 줄이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얘도
이 부분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떤 섹터가 그나마 낫냐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글을 적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친환경의 변화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걸프 연합 지역의 이 플랜트 건설이나 이 산울국들의 발전에 의한 부분 등등을 체크를 해보면 이런 쪽에 분명히 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재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실적 악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정부 지출이라든지 산업국의 막대한 오일머니에 의한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나라 재건에 의한 이 부분 등등, 이런 부분이 이 어려운 시장을 저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적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네옴시티와 재건의 경우 테마 성격을 띠는 종목은 당연히 그 테마의 속성이 끝났기에 소멸기에 접어들었고, 다시금 실체가 드러날 때쯤 움직임을 볼 수 있어 지금의 주도 테마군이 되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중국 소비주가 잠시나마, 그리고 메타버스 등 XR이 잠시나마 채워줬고, 나머지 정치 테마가 담당하는 장이다 보니 요즘 시장이 핵심 테마가 조금 약한 측면이 많은 그러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순환도 매우 빠르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당일 급등하고 또 며칠 있다 소멸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하려고 생각하는 점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시장인 것이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매우 지저분하고 답답한 장세이니 지속 말씀드리지만 몸을 사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경우 동시 만기일은 마무리가 되었고, 빠지던 오르던 어쨌건 하나의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연말 대주주 이슈로 인한 종목군들의 반등심마다 윗골이 다는 일이 많을 수 있어 돌파는 가급적 주의가 필요할 듯 하고요. 또한 아직도 CPI와 FOMC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파월의 복심으로 불리우는 닉 티마리오스의 어제 기사 내용을 금리 목표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에 신경을 쓰면서 좀 더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바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다 다시 꺾이지 않게끔,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가랑비에 옷 젖는 하락이고, 그냥 다이렉트로 한두 차례만 밀고 올라가면은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차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보면은 뭐 특별하게 테마라고 보기보다도 어제 강했던 무상증자 테마, 오늘까지 뭐 특별한 호재 이슈 없이 급등락하는 돈에 의한 무지성 매수세로 강세를 보였다 정도,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라인게임즈 상장 IPO 시동 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대우라는 종목이 투자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낸 점, 그리고 어제 급락을 했던 한동훈 관련주가 오늘은 착수설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로 인한 상승이 나왔죠. 이거는 저도 사실 어제 이 오리콤을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도 했었습니다. 근데 악재가 나왔고 보다가 그냥 올라가면 팔아버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서 좀 아쉬움은 있죠. 근데 사실 좀 빠른 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 테마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빠른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다. 너무 좀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에서 잘 빠져나오시고, 보통은 2년 전, 2, 3년 전 부터 한번 달리고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달리고 뭐 이런 수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부분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 해서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이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좀 상에 들어갔죠. 얘도 웹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아서 좀 잘 올라갔던 것 같고, 변압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재룡전기, 변압기 3인방이죠. 그리고 기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하면은 변기 섹터는 그나마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였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인텔 CEO가 방한을 하는데 과거처럼 삼성의 ARM 인수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지 일단은 관심 종목 정도는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 수서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일단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내일 장중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좀 지켜보고 눌림의 매수 관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일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특별하게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 특이 종목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내일 뭐 핑거 정도, 핑거 스토리 혹은 휴맥스 정도 한번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D 같은 경우는 재탕 기사였고, CBI는 투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이라 이것도 그렇게 큰 재료 같지는 않네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안에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밀려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별 그렇게 두각을 보이는 종목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거래대금 1000억 넘는 종목이 30개가 넘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말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바타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셌는데, 사실 영화 관련해서 직접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바타 관련해서 직접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는 약간 오버스러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잘 매도하는 기회로 잡아봐야 될 것 같고, MDS 테크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간에 상한가만 가지 않았어도 내일 관심 있게 좀 봤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네요. 자, 지수 한번 보고 종목 보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60일선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내일장에 이 지점 저점을, 그러니까 아침이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를 들어서 좀 올라왔다가 이거를 다시 밀고 내려온다, 올라왔다가 여기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차트가 굉장히 더 너저분해지는 차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추세 하단이라든지 뭐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추세 하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까지 열어놓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밑에 61선이 있죠. 오늘까지는 양시장 다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평선이라는 게 어쩔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하지만은 또 쌍봉을 맞고 떨어질 때는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릴 때도 종종, 아니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60일 이평선이 코스피는 옆으로 좀 길려고 합니다. 올라갔다 빠졌다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내려왔던 이 이평선의 각도가 점점 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보다는, 저 밑으로 깨고 가는 급락보다는 횡보수상 장세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 몇 개부터 보고 마무리하죠. 삼성전자 먼저. 자, 삼성전자 오늘 어제 돛지를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60만원은 다시 회복을 좀 못해줬고요. 삼성전자가 곧 코스피 지수랑 똑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방향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아마 엔벨로프를 활용할 것 같아요. 엔벨로프, 또 엔벨로프가 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넥라인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고 봐볼 생각이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연기금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내려온다면 그 이후에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뭐 삼성 SDI라든지 전부 다 지금 차트 모양새가 좋지 않고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의 하나솔루션부터 하나하나 보죠.
하나솔루션도 박스권을 지키고 있지만은 네, 얘도 살짝 불안한 모습이고 수급이 빠지고 있고 방산의 현대로템 많이 내려왔죠. 쌍봉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 내려오는지 혹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지 보면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대형주를 볼 만한 종목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말 그대로 대형주 장세는 끝나버렸고 지난번에 말씀처럼 중소형주 장세로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별 태별 안에서요. 자, 변압기 종목 중에 효성중공업 좀 더 내려왔으면 좋은 구간이 왔을 것 같은데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는 매수는 좀 못했고요. 다시 밀려서 내려온다면 기회를 좀 잡아볼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메타버스 바로 이어서 좀 보죠. 맥스트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 다음에 뉴프렉스는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더 밀었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네요. 급락이 나왔으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올라간다. 시장 대비 강하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뉴프렉스도 그 밖에 덱스터 더 빠져야 되는데 이 아바타 이슈로 좀 올라가서 나중에 밀리면 아래에서 봐볼 생각입니다. 자, C9 저택 구글 관련해서 잘 내려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려오게 되면 저 밑에 기준 목표를 만들었던 뭐 언저리라든지 이런 자리들 한번 고려하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고려해서 뭐 내려온다면 그런 자리들 지켜보고 대응하면 괜찮겠다 싶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바타 관련주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셌는데요. 일단 FSN은 장전에 얘가 대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장전에 이제 눌렸다가 들적 반등 흐름을 주고 아주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거의 눌림도 거의 너무 빨라서 뭐 오지도 않고 금방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볼 때는 이런 앞쪽 음봉 이 갭 구간에서 딱 지지받고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견조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구나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일단 FSN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회사가 디즈니와 관계가 없다 지금은 이라는 발언 속에서 급락이 나와서 내일 거래 대금은 많이 터졌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 세울 수 있을지 좀 네,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재료적인 부분에서 상승의 근거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도 이걸 다시 들어올릴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봉 매집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거래 대금 때문에 MDS 테크 저도 이거 단순하게 이 인동 첨단 소재 성무다 그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인맥으로 엮였던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 가장 직접적으로 엮이는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사실 그 다음날 밀렸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차트의 모습인데 시간 외에 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내일은 그냥 잘 보내줘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보내줘야 될 종목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은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수소 관련 일정이 있죠. 두산 퓨어셀 미 증시가 안 좋아서 시가 개파락이 나온다면 뭐 시가부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분할로 봐야겠죠. 시가에 좀 들어가서 좀 밀리면 좀 기다려 보다가 뭐 종가 무렵에 올라올 때 본다든지 이번에는 연로전지 위주니까 SPO셀이라든지 동아 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켜보시면서 내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평화홀딩스 같은 거 있죠. 평화홀딩스 테마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애들이 반등을 또 팍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수소가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돌려놨던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첫 자리 정도에서는
네, 충분히 바닥 찍고 올라올 때는 급등으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온칩스는 과거에는 이 ARM 해가지고 몇 차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그때처럼 거래 대금이 안 터집니다. 거래 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네요.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던지. 그래서 사실 이쪽은 그렇게 크게 기준을 잡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 관심 종목 몇 개만 좀 보자면은 지금 오리컴이 그 한동훈 관련주로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단기과열 예고가 좀 들어갔고요. 오파스넷은 대주주 매도가 좀 나와버렸죠. 대주주 매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니드 BT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열도 안 들어가고 대주주 매도도 없는 이 신규 분할 상장된 종목입니다. 내일 이렇게 밀렸다가 단기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 순환매가 나오는지,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뭐 후발주 순환매로 반대급부로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신규로 상장했을 때보다 거래가 훨씬 많이 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번 이 번외 종목으로 유니드 BT 플러스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내일 밤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방영을 하죠.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이날 들어왔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내일장 투자 경고가 이날인가? 20일 이날이겠네요. 11월 28일이니까 1, 2, 3, 4, 5, 6, 7, 8, 9. 내일 장 마치면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데 지금 거래량 기준에서 그러고요. 주가의 위치도 그래서 뭐 주가가 35,000원 안 넘어가면 투자 경고는 자연스럽게 해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투자 경고 해제가 된 이후에 이런 유동성이 다시 풀리잖아요. 예, 뭐 미수를 쓸 수도 있고 신용을 쓸 수도 있는 그 증거금 100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 모멘텀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재벌집 막내 아들 기대감 재부각 이슈 등이 새로 올라온다면 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많지만은 대장주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가 투경으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대주주 매도도 일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투경 해제도 눈앞에 있고 모멘텀이 있는 방향도 내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레몬레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편안한 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